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창입니다. 4월 4일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는데 오늘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고성이 난무하고 오늘 하여간 11시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운데 딱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책을 읽는데 놀라운 환대라는 윌 구이다라가 쓴 책, 표지만 보고 샀는데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이 가득한 책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서비스와 환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서비스는 무채색, 환대는 유채색. 책의 37페이지에 내가 들은 가장 인상적인 대답은 서비스는 무채색, 환대는 유채색이란 표현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채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색이 없는 색깔.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무채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유채색, 컬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는 무채색은 능수능란하게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제가 차가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앞에 오토바이를 들이박는 줄 알고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차 서 있는데 옆에 경찰차가 서 있는데요, 신호 때문에 경찰차가 지금 몇 메터 후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착시 현상으로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버스가 후진을 하니까 제가 전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차가 고장나는데 전진을 하는 줄 알고 너무 밟아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아플 정도예요. 근데 보니까 차 서 있어요. 깜놀했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서비스는 무채색, 환대는 유채색. 무채색은 능수능란하게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반대로 유채색은 일을 잘하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에게 기쁨까지 주는 걸 유채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1위로 만드는 건 특별하고 독창적인 기대 이상의 놀라운 환대를 제공한 유채색의 힘의 덕분이다. 그래서 제가 환대라는 말과 이 서비스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한 거예요. 즐거움까지 주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걸 제가 직업이 이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적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무채색, 어떤 일이 맡겨졌어요. 빌딩을 채워달라, 팔아달라 이랬을 때 적재적소에 좋은 임차인을 그 건물에 채워주는 거. 만족도는 똑같이 건물주한테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돈 주고 어떤 부동산 회사에 일을 맡겼는데 그 돈 받은 만큼의 값어치를 그 부동산이 해서 원하는 시기에 좋은 임차인으로 건물을 채웠다.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뭔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잘 처리됐다. 그러면 이 책의 표현대로 한다면 무채색이에요. 어찌 보면 약간 드라이하게 일을 맡겼는데 잘 처리하고 깔끔하게 딱 끝났다. 이 또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어떤 일을 사람이 겪었을 때 환호하면서 좋아할 수가 있고, 그냥 아싸 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막 아싸 막 이러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막 좋아도 사람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정말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거 괜찮네, 잘됐네 이렇게 표현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똑같이 일이 끝나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도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고 계속 지금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엮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그냥 일로서의 만족도 뿐만이 아니라 기쁨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올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벌써 4월 달인데 매달 계약한 숫자를 생각하면
뭐 수십 건의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특히 또 올해는 상당히 많은 계약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는 한 주에만 10개 넘는 계약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역으로 매주 이제 저희가 10개 넘게 한 건 아니지만 숫자를 세본다고 하면 그 숫자가 작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계약을 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보면 고객의 반응이에요. 너무 좋은 거래가 있어가지고 그들 눈빛 자체에 한박 웃음이 있고 너무 계약을 잘했다고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래를 하긴 했는데 좋은지 모르겠고 그냥 아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고, 사람의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성격이 아이인 성격이고 막 너무 막 기뻐하는 성격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아 됐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정말 자기가 상상한 거 이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면 저는 그거를 표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의 이제 어찌 보면은 과제인데, 어떻게 하면 고객이 그냥 거래가 아니라 와 메이트 플러스 중개를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건 진짜 내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이다, 너무나 기쁘다, 오늘 진짜 나의 어떤 행복의 일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부터 했어요. 뭐 점심 먹으면서도 오늘 11시에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었지만 또 딱 그 시간대에 저는 고객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딱 오시는 순간 유튜브 보고 있다가 딱 껐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가지고 그 장소에 옆에 계셨던 분들이 다 보고 계셨는지 그냥 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아 그 방향으로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미팅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고객들이랑 이제 만나는 분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생각이 아침에 그 무채색 유채색 이거에 계속 생각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희한한 거는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머리가 이런 건 어떻겠냐고 제 머리가 저한테 이성적으로 제안해 주는 거예요. 뭐 때론 감성적으로 이러면 어떻겠니?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한테 무채색이라는 표현처럼 그냥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채색이 돼서 때로는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 이런 색깔이 있는 컬러풀한 유채색이 돼서 고객한테 어떤 종류의 색깔이 있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 행복감을 줬다. 그럼 결국은 그건 그 행복감을 주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중개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기쁨을 얻고 행복감을 크게 갖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거에 결론이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결국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기분 나쁨을 줄 수도 있고, 그냥 팔아달라 채워달라고 하는 거를 거래는 성사시켰지만 행복감까지 줄 수 있는가. 아주 웃긴 얘기로는 그 행복감은 수수료도 다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과거에 그냥 알아서 그냥 한 달치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청구했는데 고객이 너무 만족했다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계약이 다 끝나고 수수료 다 받았는데 다시 연락 오셔가지고 돈을 더 주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또 그분한테 그 당시에 어떤 행복을 드렸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행복을 드린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고객은 제가 그때 속해 있던 회사의 수수료를 이미 줬는데 저 때문에 또 줬잖아요. 그럼 그 행복감을 준 거는 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 버전으로 저희 중개사분들이 고객한테 행복감을 주면 되는 건데, 자,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중개사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한 마음과 그 기운으로 고객의 일을 해줄 거고, 그걸 고객이 눈치챌 거기 때문에 그 고객도 덩달아 행복해질 수 있다. 약간 이론적인 것 같은데 그 실제적으로는 사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론은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분들이 행복감을 갖고 회사를 다니게 해야겠다, 이 결론에 이르렀어요. 자, 그럼 제가 주말에 뭘 고민할까요? 저희 중개사분들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하루를 보내는데 회사 안에서 만나는 스텝, 일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해서 서로 동료지간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중에 하나씩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좀 유치하긴 한데 막말로 커피 원두라도 바꿔보자. 오늘 제가 저희 스텝한테 우리 원두 납품하는 곳이 어디냐, 회사 안에 있는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원두 어디 거냐, 얼마짜리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좋은 원두를, 좀 비쌀 수도 있죠, 좋은 원두를 사가지고 스텝들끼리 그리고 직원분들이랑 서로 나눠서 맛보는 시간을 또 갖고, 그 맛보는 시간, 그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여러 인원이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부동산 회사라고 꼭 부동산 얘기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커피를 드립해가지고 마셔보면서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다, 그 결정이 되면 그 행복감을 준 거잖아요. 그 행복감을 준 커피를 원두로 바꿔야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연희동 그 유명한 커피숍의 원두라며, 이러면서 연희동까지 안 가고 을지로에서 그 유명한 커피숍의 원두로 우리가 커피를 마시네, 이런 행복감도 줄 수 있고, 그 행복감이 전파돼서 고객을 대할 때 고객이 조금 언짢게 하더라도 더 그 친절하게 대하고, 그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고객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갑이긴 하지만 을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든지 그런 마음도 먹게 만들고. 야,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원두만 바꿔도 고객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뭐 회사 안에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냥 따뜻하고 춥고 이게 아니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금요일이라 가지고 가요를 연주한 클래식 같은 버전의 가요를 틀어놨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행진곡 같은 걸 틀어놔요. 근데 이제 음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보자, 좋은 스피커를 사자.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뭐 매일 공연 가는 건 아니지만 사무실 안에서 아침 7시에 출근한 사람들은 좋은 음향에 좋은 음악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뭐 기쁜 마음이죠. 그런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흥이 나서 아침에 좋은 음악을 들은 사람이 고객을 만났을 때 그 좋은 기운을 가지고 좋은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금 갑자기 생각한 건데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고, 주말에 이 관련돼서 계속 생각을 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결론은 우리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약속 장소에 다 와가니까 마치도록 할게요.